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수전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수전님이 친한 친구 역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 나 요즘 힘들어. 무슨 일 있었어? 내 단짝이 앞뒤가 너무 달라. 나의 뒷담화까지 들었어. 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딱 뺨을 그냥 한 대 확 때려줄까? 네, 이렇게 상황을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폭력은 나쁩니다. 수전님이 방금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신 게 저는 표정이 보이잖아요. 목소리도 잘 들어갔지만 표정도 제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그럼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이고요. 처음으로 고민을 보냈는데 친구 때문에 힘드네요. 대학교 동기이자 5년 정도 단짝인데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친구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에이 설마라고 무심코 넘어옮겼어요. 수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 네, 어떤 뭔가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게 생길 때 네. 어느 정도 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그래도 한 번은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지.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정님은 둥글고 지구본보다 아이, 더 둥근 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맞아, 이건 사람들마다 네. 다 다른 거니까.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근데 이번에 들은 이야기는 정말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만 있었나 싶었어요. 특히 저의 뒷담화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겉으로 잘 지내려고 하니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도 점점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안 되네요. 친구가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와서 수다 떨면서 늦은 시간까지 보냈는데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 아파요. 저의 지인에게 제가 눈치가 없다, 상대방을 무시한다, 남자친구 자랑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네요. 아마 이 말 들었었을 때는 진짜 조금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뒤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거든. 앞에서 하면 너무 놀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술 먹다가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돌직구 네. 날리는 사람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특히 무시한다는 게 저는 제일 상처가 컸어요. 그 친구에게 그렇게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네요. 자주 만나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웃으면서 지냈어요. 저도 말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먼저 털어놓기도 하고 저도 친구 생일에 고마워서 많이 챙겨줬어요. 그만큼 친한 사이 같아요. 네. 자주 만나기도 하고 생일도 잘 챙겨주고. 그저께도 만나고 왔는데 평소와 같이 보냈지만 신뢰가 사라졌으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볼까 하다가 싸울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저는 친구랑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지금 이 사연 보면서 사연자님이 좀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친구 사이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거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가 오래되면 될수록 네. 내 마음이 단호하게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끙끙 앓고 계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친구의 미움이 커졌다가 아니면 한 번쯤은 용서해줘야겠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수조님은 이 사연 읽어보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신뢰가 깨졌다는 게 좀 둘 사이가 달라지는 음. 그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뒷담화를 전해준 지인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둘 사이는 그대로였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네. 아니면 내가 알게 돼서 내가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하나의 단계가 더 생기긴 했어요. 네. 내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말하는지 의심이라든지 뭔가를 하고 난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사연을 보니까 한 번 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게 뒷담을 한 친구도 나쁘지만 이걸 꾸준히 전해준 지인도 나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한 지인이 전해준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네. 왜냐면 말이라는 게 그냥 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네. 그 지인도 친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말을 들었거나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면 카톡 메시지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게 보여준다면 네. 그거는 이해되는데 대화로 했었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게 그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해지다가 이게 좀 와전됐을 수도 있고요. 앞뒤가 또 딸렸을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이 두 분이 친하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솔직한 나의 모습도 보였을 거고 그 친구도 나한테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을 테고. 네. 그러다 보면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항상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소연을 듣다 보면 오늘 나 힘들었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이거 같아요. 사연자님이 가장 힘든 게 진짜 내가 친한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계속 더 멀어지고 있는 거야. 네. 내가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너가 혹시 이런 얘기 했어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왜냐면 긍정적으로 가면 네. 친구가 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오해였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쁜 쪽으로 가면 너 나 의심하고 있었어? 그럼요. 막 너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어? 너 나보다 그걸 더 믿어? 그렇죠. 이러면은 나랑 너랑 더 친한 사이인데 왜 다른 사람 말부터 믿어? 네, 너 나에 대한 신뢰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은 그럴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믿고 신뢰했던 사이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럼 그냥 우리가 좀 제3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이 상처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뒷담화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게 사회생활하다 만난 뭐 지인이다, 뭐 직장 동료다 이러면은 뭐 편한 대로 무시를 하던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 신경이 쓰이면은 그만하라고 경고를 하던지 딱 잘라 말할 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단계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뒷담화가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면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은 그냥 말한 건데 내가 혹시 실수했었나? 그러니까 여기서 무시한다라는 말이라는 게 되게 두루뭉술한 말인 거잖아요. 네. 어떤 어조에 들어갔었을 때는 확실한 무시한 말투가 생기죠. 근데 그거는 조금의 이렇게 뭔가 차이가 많이 났었을 때, 나의 차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직급적으로 차이가 났었을 때 무시한다는 말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친한 친구 사이에 무시한다는 말투, 이거는 꼬고 꼬아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내가 진짜 기분이 안 좋을 때 얘 말 안 듣고 싶거나 진짜 뭔가 뭐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나오는 게 친구 사이에 무시하는 말투인데 이걸 했다는 건 나도 내 스스로가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걸 들었었을 때는 더 힘든 거죠. 네. 그럼 오랜 친구와 손절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해서 막 딱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좀 멀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아니어도 그때 찾아오는 후유증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제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많은 감정을 공유하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공허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고 미래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미래가 없는 거야. 그 관계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까지 좋은 사이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생각했고 그 친구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뭐 진짜 이제 자주 만나던 사이가 자주 안 만나게 되거나 원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가도 이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친한 사이가 아니라 이제 남남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너무 후벼 파서 슬퍼요. 제가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 준 게 친구가 멀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나도 마음 아픈 일이고 맞아요. 그 친구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는 인간관계를 뭐 실을 끊어내는 것처럼 가위가 끊어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봐서. 네. 진짜 나쁜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게 생기죠. 뭐 내 남자친구랑 같이 바람을 폈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가 진짜 나쁜 짓을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랬었을 때는 네. 내가 가위처럼 끌어낼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뭐 조금의 갈등 요소로 끊어내거나 멀어지는 거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네. 저는 이 뒷담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어볼 것 같아요. 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네. 내가 5년이나 단짝이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어렵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오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했든 아니면은 진짜가 아니든 그냥 넘어가기에는 지금 사연자분 마음속에 너무 상처도 있고 의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 친구가 네.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조언해줄 게 없거든요. 네. 둘이 잘 대화해서 술 한잔 먹거나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면 돼. 네. 그 반대 적방하장 내로남불 막 이렇게 나온다면 야, 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좋을까요? 있어 이러면요. 너 나 안 믿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낸다면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사연자님 말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잖아.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어렵다. 만약에 제가 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돼서 제가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래갖고 너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이랬는데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 말을 뭐 나보다 더 믿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일리가 있네. 그래? 내가 믿음이 모자랐나?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 미안. 수조님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 쪽으로 가는 사람. 이게 뭔가 딱히 반박을 못할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그 지인의 말만 들은 거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남은 게 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증거가 남았다 한들 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그냥 친구가 그렇게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라고 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없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적반하장 행동이 나를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도 감성적으로 접근했다가. 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우정은 신뢰도 아니면 내가 이 친구한테 모든 걸 내줄 수 있거나. 네. 지금 사연자님과 이 사연자님의 친구분은 그런 사이 같아요. 왜냐면 자주 만나고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털어놓고. 네. 근데 어떤 하나의 갈등 요소가 생겼어. 네. 이 갈등 요소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거예요. 누군가 느끼기에는. 네. 이거 하나로 진짜 손절하거나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조금은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된다. 네.
친구가 한 번 싸우면 난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워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여행 갔을 때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여행 가서 3박 4일 동안 열심히 싸워.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냥 우리 밥 먹자 그러면서 아무 네. 일 없다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끈끈해지고요. 그렇죠. 다만 이 뒷담화라는 거는 내가 들었었을 때 이 친구가 진짜 한 말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잘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내 친구가 나의 뒷담화를 좀 한다고 해서 내 기분이 완전 나빠지는 거면 당연히 이 친구 밀어내야죠. 네. 왜냐면 계속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네. 근데 한 번 그 친구가 힘들어서 얘기하다가 내 이야기를 막 섞어서 얘기한 거야. 네. 자기의 감정과 다르게. 네. 그거는 가능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라는 게 항상 올곧진 않아요. 친구한테 미운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고. 네. 다만 이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기회가 지금 온 거야. 네. 우리는 이제까지 잘 지낸 친구였지만 10년의 친구로 되려면 5년 사이가 10년 사이가 되기 위해서 기회를 줬다. 네. 근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선택해야죠. 싸우기 싫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근데 싸우든지 말을 해서 오해하는 걸 듣든지 이유를 듣든지 하고 싶다면 말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리고 사연자님이랑 5년이나 이렇게 단짝으로 지낸 친구면 그 사연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막 누군가가 막 뒤에서 험담을 한다고 한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상관없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친구를 이제까지 진심으로 대했다면 네. 그래서 사연자님처럼 만약에 누가 제가 사람 무시하고 다닌대 라고 한다고 한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본인의 가치에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조님 얘기 듣다가 머릿속에 소설 같은 상황이 하나 떠올랐어요. 네. 이게 진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말한 지인이 네. 오히려 이 둘 사이를 질투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면 네. 그건 또 몰라요. 근데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이간질이라는 게 네. 친한 사이에 들었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의심하게끔 만드는 증폭 장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연인 사이에서도 그냥 흘러 들리는 말 하나가 네. 진짜 크게 싸움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우리 사이는 그대로 좋았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연자님이 생각해봐야 될 게 진짜 친구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솔직하게 말해줬을 거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친해면 친해질수록 뭐 조금은 더 배려한다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나 저번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했었어. 아니면 너 왜 그렇게 말을 했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내가 너무 상상의 나라를 펼쳐버린다면 우리가 친구 사이는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거를 한 번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끈끈해질 수도 있지만 네. 내가 한번 뭔가 신뢰를 잃었으니까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봐야 될 문제니까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놨는데 점괘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이제 마법의 손 한번 들어갑니다. 수저님의 그 금손의 네. 힘을 믿어보죠. 마법의 고민 해결책 두구두구두구두구. 엽니다. 마음을 열어라. 와, 정말 잘 뽑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대로 나왔네요.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럼 해석 한번 해주세요. 두 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분명히 오해가 생긴 것도 풀 수 있고 내가 이 친구가 진심으로 나의 친구였다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 네.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계속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 한 번은 그런 돌파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더 끈끈해지기도 하니까요. 저는 사연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자분들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면 저는 이런 상황을 못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드렸는데 또 겪어보신 분들은 또 더 리얼하게 그럼요.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댓글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